안녕하세요. 실무에 통하는 프레젠테이션 과정을 맡게 된 차은정 강사입니다. 지난번 비즈니스 엑셀과 관련된 과정에 이어서 또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지금 제가 유튜브에 또 네이버 TV에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비즈니스 엑셀뿐만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과정도 같이 업그레이드해서 올려둘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과정 8개 강좌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보실 내용은 프레젠테이션은 PPT랑 같지 않다. 그런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내용들을 같이 하실 거고요. 두 번째는 프레젠테이션 기획의 실제라고 해서 실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 어떤 것들을 조금 고려해야 되고 기획에 포함시켜야 되는지를 조금 소개를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이미지랑 뭐 동영상이나 그다음에 글꼴이나 그죠? 여러 가지 템플릿이나 이런 것들이 저작권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점검해보는 시간을 준비했고요. 네 번째는 PPT는 포토샵이랑 비슷하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이 지금 PPT가 파워포인트가 조금 기능들이 많이 보완이 돼서 포토샵의 일부 기능들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기능들을 활용해 보실 거고요. 다섯 번째는 슬라이드 마스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걸 모르시게 되면은 레벨의 차이를 확연히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실 거고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실전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해 보실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 첫 번째 내용은 기본적인 레이아웃이라든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작성하는 부분이라면 일곱 번째 실전 PPT 제작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깔끔하게 예쁘게 수정하는 부분 위주로 준비를 해 둘 거고요. 여덟 번째는 프레젠테이션 때 알면 이득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은 프레젠테이션 할 때 아주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죠? 요렇게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여덟 번째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 이 강좌를 잘 수강하시고 좀 숙지를 하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전문가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해야 될 프레젠테이션은 PPT랑 같지 않다와 관련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보실까요? 자, 화면에 보시게 되면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엘리베이터 스피치 또는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그 내용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창업 쪽이나 또는 스타트업 관련돼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여기와 관련된 용어 또는 엘리베이터 스피치,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엘리베이터 스피치 또는 엘리베이터 피치, 앞으로는 엘리베이터 피치를 할게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피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엘리베이터 상황에서 투자자나 그죠 상품을 구매하는 구매자가 같이 탔을 때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그 최적의 상황을 짧은 시간에 뭔가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하는 게 엘리베이터 스피치 또는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 엘리베이터라는 글자가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 여러분들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런데 탈 때 물론 내가 먼저 타든 아니면 투자자나 아니면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이 같이 타든지 간에 일단은 같이 같은 공간에 그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엘리베이터 1층에서 적어도 6층이나 7층 정도 위치에까지 올라가는데 같이 머무르면서 제품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해서 빠르게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엘리베이터 1층에서 6층까지 올라가는데 몇 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엘리베이터 스피치에서는 대략적으로 3분가량이라고 합니다. 3분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우리 자기소개 스피치 할 때도 1분 자기소개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내용과 뭔가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과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3분이란 시간에 소개뿐만 아니라 투자까지 유치를 하는 것들은 조금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고 아니면 땡기는 내용, 그죠? 이목을 끌어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면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엘리베이터 피치는 어떤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엘리베이터 스피치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을 화면에 보시고 계십니다. 자, 처음에 1층에서 탔어요.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 또는 투자자가 이렇게 만났는데요. 일단 인사부터 하시겠죠. 그죠? 눈인사까지, 아니, 눈인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악수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인사를 하시고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는 걸 먼저 밝혀야 되겠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주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내용은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먼저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려면은 일상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일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문제점을 대두시켜 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초반에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설명을 하실 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한 문장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어떤 그죠, 내용들을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게 있습니까? 라고 호응을 받았을 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더 있으시게 되면은 우리가 명함을 주시거나 아니면 투자와 관련된 약속을 좀 주시거나 아니면 미팅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제안 행동을 주시고 그 행동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갈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게 마지막 엘리베이터 피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런 물건을 팔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물건 혹시 최근에 이런 문제점들이 즐비하게 있는데 이 문제점들을 이 서비스와 이 제품으로 해결을 하는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죠? 관심이 없으면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면 이 내용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앞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차후에 이야기를 좀 더 시간을 더 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조금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투자라든지 의문들 또 궁금증들을 유발시키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스피치는 창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에서 많이 공부해야 되고 실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스피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파워포인트는 보조 도구이거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는 프레젠테이션이랑 같지 않고요. 보조 도구일 뿐입니다. 실제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작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친구들이 첫 번째로 문제가 생기는 게 프레젠테이션 준비하세요 하게 되면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부터 이렇게 켜기 시작하거든요. 파워포인트를 켜가지고 제목을 적고 작성자를 적고 내용들 열심히 뜯어붙여서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들이 흐름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저를 포함한 프레젠테이션 전문가들은 그죠? 그런 사람들은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하세요라는 과제를 받았을 때는 파워포인트를 먼저 켜는 것이 아니라 흰 종이와 글자를 적을 수 있는 펜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앞으로 이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인지 이것들은 같이 묶으면 좋겠네. 순서는 앞뒤를 조금 바꾸면 좋겠구나. 그다음 오프닝과 엔딩은 어떤 것들을 하면 좋겠네.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손으로 다 적으면서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좀 더 최적화하게 전달하는 보조 도구로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도를 따지실 때 프레젠테이션은 파워포인트보다 훨씬 큰 영역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니까 파워포인트는 프레젠테이션이랑 절대 같을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프레젠테이션은 파워포인트랑 다른데요.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때, 그죠? 준비해야 되고, 생각해봐야 되고, 미리 챙겨봐야 되는 것들을 조금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자, 프레젠테이션을 고려할 사항 해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고려할 사항이라고 해서 3P라는 것이 있습니다. P로 시작하는 세 개가 되겠죠. 그죠? 자, 3P의 첫 번째는 purpose가 되겠습니다. 자, 목적이나 목표가 되겠죠.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다. 그죠? 그다음에 또는 이 문제점들을 같이 우리가 인식을 해서 인식을 조금 변화시켜야 되겠다. 물건을 조금 판매를 해야 되겠다. 그죠? 또는 같은 문제점들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한번 가이드를 줘봐야 되겠다. 그죠? 그런 것들이 이 목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목적이 되겠죠. 그죠? 투자 유치를 받는 것도 목적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P가 되겠고요. 두 번째 P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person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는 purpose도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지만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person입니다.
일단은 사람과 사람끼리 지금 저는 카메라와 이렇게 1대1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대부분의 프레젠테이션들은 청중이 앉아있고 거기 청중들에게 내가 설득을 하거나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어떤 지식의 상태라든지 그죠? 수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장소, 그러니까 어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어떤 전공의 공부 내용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이 이 듣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와 관련된 부분까지 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그 내용들이 잘못 핀트가 맞지 않아서 전달, 준비를 덜 하셨을 때는 전달력이 많이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초등학생한테 엘리베이터 스피치를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처럼 펄슨이라는 부분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장소는요, 지금 저는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촬영 공간 안에서 이렇게 안막은 아니군요. 여기 공간에서 카메라와 카메라 앞에 제가 혼자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게 녹화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러분들이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은 가장 쉽게는 강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강의장에서 여러분들이 화면 칠판이 있는 강의장, 그러니까 슬라이드에 그죠? 그 스크린에 투영이 되는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는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상태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그죠? TV 프로젝트가 왼쪽 오른쪽 강의장의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크게 두 개가 배치가 되어 있고 배치되어 있는 곳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될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큰 영역, 그죠? 대강당 같은 곳에서 앞에 많은 300명, 400명, 500명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달라집니다. 적어도 마이크 상태라든지, 그죠? 프레젠테이션이 원거리, 멀리까지 될 수 있는 프레젠터인지, 그죠? 포인터인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해야 될 것들이 이 플레이스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또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16:9 화면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칠판에 강의실에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4:3 형태로 되어 있는 사이즈로 일반적인 그 프로젝트로 설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16:9로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특별히 받지 않더라도 내가 강의해야 될 곳이 16:9인지 4:3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의 사이즈가 4:3이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긴 하지만 점점 이제 스크린이나 또는 프로젝트 또는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달을 해서 16:9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 특히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16:9로 많이 최적화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고려해야 될 이 내용들이 있는데요. 원래 초보자들, 그죠? 처음에 우리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라는지 아니면 초보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로 해야 될 경우에는 큰 용지, A4 용지나 이런 것들에 표를 하나 작성해서 목적이 무엇입니다. 장소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이렇습니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메모를 하시거나 정리를 해두는 것들이 조금 필수적으로 필요하시거든요. 그럼 대부분 아마 이 부분을 생략을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초반에는 열심히 그런 것들을 체크를 했었지만요. 요즘에는 제가 10년 정도, 그죠? 강의는 15년 정도 이렇게 이어오다 보니까 요거는 몸속으로 체득이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에는 이런 정도의 퀄리티로 만들면 되고 어떤 내용들 가이드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나와 있는 3P는 충분히 많은 정보를 습득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 사람 몸으로 체득하는 거라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어떤 경험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무에 통하는 프레젠테이션 첫 번째 강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프레젠테이션이 PPT가 아니라는 생각이 이제 확실히 드셨죠, 그죠? 다음 시간에는 프레젠테이션 기획의 실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 작업을 조금 많이 하고 코칭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련된 예시를 조금 공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눈에 띄고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스티브 잡스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것들 중에서 이게 자기한테 정말 자기 옷을 입은 것처럼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중점적으로 보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내용도 많이 보겠지만요.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스티브 잡스가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많이 정평이 나 있지만
실제 자기가 스티브 잡스가 아니지만 그거를 열심히 추종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자기가 써먹기는 부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티브 잡스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빌 게이츠잖아요. 그죠?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는 일단 기본적으로 프레젠테이션 상태가 달라요. 글자가 아주 많이 적혀 있고 내용이 집약적으로 적혀 있고 깔끔하게 내용들을 정리해서 빼곡히 내용을 적는 게 빌 게이츠의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이라면은 스티브 잡스는 조금 획기적으로 글자 몇 글자, 그림 몇 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자기가 어떤 것들을 조금 잘 하는지를 이거저거 다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맞지 않은데 빌 게이츠 스타일로 한다든지 맞지 않은데 스티브 잡스로 무조건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오히려 프레젠테이션을 전달하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빌 게이츠 스타일의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제나 늘 해보시면서 조금 더 자기한테 맞고 그죠?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보시고 경험해 보시는 게 이번 시간에 조금 착안해 보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거를 보시게 되면 자신만의, 그죠? 자기만의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을 찾아보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프레젠테이션 지금 열심히 8강의 열심히 들으시고요. 실제 프로젝트라든지 실제 실무에서 활용하시다 보면 당연히 자신만의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